안녕하세요. 호주부동산 TV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요새 이제 뜨는 뉴스들이 호주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주식 모든 주식 시장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에 지금 뉴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이게 호주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부동산 채널이고 하니까 이 많은 것들이 또 호주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전망을 좀 알아보는 영상으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주식 시장이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죠. 어떻게 네, 주식 하십니까? 주식 저는 주식 안 합니다. 저는 좀 해요?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그러니까 보고 있는. 제 주위에도 주식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뭐 다 조금씩은 하시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고객님이 있네. 주식 저도. 네. 주식으로 데포짓 만들고 있었는데. 그쵸. 와, 그게 좀 갑자기 저도 생각나.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몇 손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사실은 주식이라도 조금씩 이제 좀 네네네. 버셨던 분들이 있던데. 사기 전에 주식에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데포짓을 그렇게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음, 아무튼 갑자기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음. 다들 이제 주식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요새 이런 좀 뉴스들이 막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과연 이게 부동산에는 영향이 없을까 이런 또 얘기도 주위에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전에 또 발표가 났잖아요. 그 호주에서 그 금리가 네네네. 굉장히 비커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0.25% 내려갔잖아요. 근데 음. 이번에 0.5%까지 생각하는 은행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이번에 생각한 게 그렇게 비컷을 할 수도 있다고. 네, 5월달에요. 제발. 그렇죠. 뭐 사실은 지금 모기지 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시죠.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모기지 부담도 되게 크고 음, 지금 계속 0.25 떨어지고 지금 얼마나 더 떨어지는 거를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관세 전쟁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좀 불안하고 근데 금리는 왜 갑자기 내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모든 기업들이나 그 개인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 좀 약간 정부 차원으로 한번 그 이자를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라도 좀 뭔가 그러니까요. 그쵸? 이게 주식이 이게 단 며칠 만에 이경인가? 떨어졌대요. 예. 이경이 엄청 말이 그거지. 무서워. 거의 5년치의 한국 벌어들이는 그런 거를 합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말이 많던데 이거를 회복하려면은 관세로 회복하려면 뭐 50년이 걸린다. 막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가 엄청 하더라고요. 엄청 하죠. 지금. 주위에서 주식 넣은 사람은 다 하죠. 그러니까. 이거 회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강경하게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마다 말이 다른데 이번에 트럼프도 굉장히 지금 기업가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느낌에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2028년에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미국에 막 서프라임 모기지 이래가지고 다 예. 터졌잖아요. 예. 그때 사실 이렇게 큰 사건이 미국에서 한번 터지니까 호주까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환율 영향도 있고 사실 지금 환율이 또 갑자기 몇십 원이 와. 하루 만에 뚝 떨어졌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그래서 예. 막 이런 미묘한 것들이 막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부동산 채널이니까 이게 과연 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나 호주까지 영향이 끼칠 거니까 그럼 우리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로서 그렇죠. 전망. 전망을 한번 이제 앞으로의 예측을 전망. 해보는 그쵸, 예측을 그런 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이죠. 갑자기 호주 환율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엄청 떨어졌죠. 오늘 대비해서. 네. 근데 그때쯤 해서 사실 한국의 그 정체적인 그것도 있었었어요. 제 지인이 환율이 뚝 떨어져서 이게 탄핵 때문이라고 그러길래 저는 그래서 좀 환율이 한국 그 환율이 뚝 떨어져서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돈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하루에 몇십 원씩 차이가 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파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저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 문제 때문에 환율이
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정치적 문제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이랑 호주가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굉장히 밀접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관세 전쟁이 굉장히 중국 거의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돼 있거든 관세가. 그러니까. 근데 그 관세가 세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광물이나 이런 그 제제품 같은 거를 굉장히 수출을 중국에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거라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환율이 호주 환율이 좀 낮아지게 됐습니다. US에 대비해서. US 대비해서.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중국은 사실 중국하고 호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좀 더 크고 그치.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안전자산으로 치니까 좀 많이 오를 것 같네요. 그러면은 만약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확실하고 안전자산이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맞아요. 예. 부동산이 오를 확률이 진짜 더 커질 것 같아요. 금도 특히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주식도 막 휘청휘청하고 하니까 뭐 부동산이 제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떨어질 확률도 있지만 그것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우선은 이제 차근차근 그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떨어지는지 좀 약간 예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 다음번에 5월달에 음. 그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음. 100%입니다. 100%요?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네. 무조건 뭐 100%로 예상을 하는 거죠. 아. 100%는 예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100%는 확신인 거죠. 확신. 확신 거의 떨어져. 확신하고 있는 것 그치?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0.25 떨어졌으니까 네네. 추가 0.25나 혹은 혹은 0.5%도 지금 오. 생각하는 이거 은행들이 엄청 크다. 많습니다. 진짜 이것만 크다, 어쨌든 진짜 100%, 어쨌든 100%. 무조건 네.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0.25나 0.5% 한 번 더 떨어질 확률은 거기에서 한 번 더 다음번에 떨어질 건 99.3%. 이것도 와, 더 떨어진다는 이것도 거네. 뭐 거의 거의 100%네. 높다. 네. 거의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세 네. 번째 것도 지금 87.4%로 매우 높. 야, 그럼 지금부터 0.75% 떨어질 확률이 87%. 그렇죠. 어. 그렇죠. 음. 87%.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부터 1% 떨어질 확률이 지금 올해. 올해 네. 58.7%. 이것도 높네. 어쨌든 50% 넘어. 거의 60%네. 거의 60%야. 그러니까 확률이 있다 이거야. 들어보면은 그러면 0.5% 지금부터 0.5% 떨어지는 확률은 거의 100%네요. 그러네. 그렇죠. 거의 네. 100%죠. 99.3%.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은 이제 그 뭐 87.4%에서 뭐 여기 거의 60%면은 야 어쨌든 많이 떨어진다는 걸 보면 되네요. 네네네. 많이 떨어진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진짜 들썩들썩 하겠네. 많이 들썩들썩할 거예요. 그나마 안 좋은 뉴스 안에서 굉장히 행복한 뉴스네요. 그렇죠. 예, 진짜로. 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부동산 하는 거예요. 왜 맞아. 부동산이냐? 부동산이 25% 깎이고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경기가 진짜 좋으면 주식도 오르고 막 오르니까 사실 부동산만큼 재미없는 게 없거든. 그치. 왜냐면 너무 좀 천천히 오르지. 오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맞아요. 막 투자 막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 진짜 안 한다 그러거든. 왜냐면은 너무 늦게 오르고 재미없고 그 돈 거기다 뒀다 뭐 하냐. 그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근데 사실 이렇게 불황일 때는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사실 부동산 인기 제일 많아요. 맞아요. 제일 맞아. 안전자산. 맞아요. 금, 부동산.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투자를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붕어랑 속에 부동산이나 금 이렇게 현금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처음에는 부동산을 무조건 사야 된다. 투자를 하고 맞아. 그 후에 이제 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1%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 네네네. 1% 이자율의 차이가 나면 이 부동산 시장 진짜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엄청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1%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1%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지금 구매하는 거랑 1% 떨어지고 나서 구매하는 거랑 계산을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오케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음. 지금 사시는 게 맞습니다. 오. 오. 이유는 뭐냐면 음. 지금 이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하나 더 고려해야 되냐면 집값 상승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1년 그치. 동안 집값이 저희가 최소 한 5% 이상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70만 불짜리 집이 있고 50만 불이 대출이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50만 불의 대출의 이자는 1% 차이의 이자는 5천 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년에요? 1년에. 그러니까 1% 해도 사실 계산해보면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한 달에 뭐 얼마 안 되나? 500불? 500불도 안 되네. 그치. 400? 한 달에 네. 500불 안 되는 거죠. 1년에 5,000불 차이면.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집값 상승률을 또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7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5%에 올라가면 3만 5천 불이 올라가요. 와. 그러면 차이가 이 많아. 이자 5천 불은 그냥 커버하고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준비돼 있으면 지금 사야 돼. 네, 이자를 떨어질 준비돼 때까지 있으면. 기다릴 게 네. 아니야. 혹은 이제 예를 들어 나중에 세트라는 물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하우스랜드 패키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땅을 나중에 세트라는 걸 뭐 미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치. 그럼, 타이틀 아직 네, 안 나온 안 거. 나온 것들 뭐 미리 12월 달 뭐 나온 근데 거나. 진짜 홈앤랜드 패키지는 땅값이 지금 타이틀 안 나온 땅값들도 막 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음. 고객님이 고민하다가 땅값이 올라 있어. 맞아. 그럼 또 엄청 차이가 많아. 나 거기서. 네.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대출을 이제 안 해보신 첫 집 구매자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걸 한번 집어넣어보았어요. 지금 이런 실점 우리가 1% 정도 떨어질 것 같다. 네네. 이 시점에 변동금리로 가냐 고정금리로 가냐? 무조건 변동금리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변동금리.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정금리 같은 게 요즘에 은행들이 많이 이렇게 주잖아요. 뭐 자가로 했을 때 뭐 4.9% 막 이렇게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왜 변동금리가 좋죠? 그 은행들은 네. 지금 고객들을 꼬시는 중입니다. 왜냐면 금리는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변동금리 아니 고정금리 5.2%막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 지금 5.2% 애들 3년을 고객님들은 3년을 잡아놓는 거예요. 묶어놓는 컨트랙. 아, 근데 그치. 변동금리는 나중에 4.5%, 4%막 떨어지거든요. 그치.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차액을 은행들은 먹는 거구나.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꼬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금리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객분들이 네네. 변동금리로 할 때 나는 더 낮아지고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 오해를 좀 잡아줄 만한 이런 그런 게 없을까요, 좀?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내가 지금 비싼 이자율로 그 론을 받으면 30년 동안 내내 다른 낮게 받은 그러니까는 이자율을 낮게 받은 사람들보다 30년 동안 내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나 그건 생각 못했다. 그치.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상담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그래서 식으로? 저 대출은 이자율 낮아지고 1% 낮아지고 지금 6%니까 5% 때부터 시작할래요.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더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더 혜택을 볼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해는 간다. 이해는 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자율은 절대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6%고 만약에 3개월 뒤에 1%가 떨어졌다. 그러면 나도 1%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월 뒤에 이자율을 받는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자율은 뭐 나중에 금리가 떨어져서 하나 지금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집값 올라가기 전에 사는 걸로 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 안 해도 당연하게 그렇게 그쵸. 생각할 것 같은데 되게 의외로 고객님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술 목적이 아닌데 네. 그냥 정말 당연히 그게 네, 근데 이제 상담하다 지금까지. 보면은 당연하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그치, 많습니다.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정보를 또 전달하려고 유튜브를 찍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 솔직히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있지. 예,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알아야 안 떨어질 거라고 사실 예상할 수는 없잖아. 확률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좀 작긴 한데 어떻게 굉장히 하면 떨어지? 낮은데 진짜 확률적으로 낮긴 하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동산이 떨어지고 막 이런 확률에는 실업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실업률이 진짜 중요하더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동산이 다른 나라들도 호주는 사실 그런 적이 잘 없으니까 근데 그 옛날에 1990년대 막 이럴 때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집 샀던 사람 샀습니다. 그렇게 17%인 금리 때도 부동산은 계속 잔잔하게 올랐어요. 근데 실업률이 높아지면 진짜 공황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든 말든 금리 그때 지로 금리여도 실업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안 돼. 맞아. 부동산은 안 돼. 예, 그러니까는 근데 호주는 인구 유입률도 많고 인구 유입률이 많지만 사실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다행히 정말 너무 다행히. 그래서 실업률의 영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지금 실업률이 4.1% 막 이럴 정도거든요. 맞아. 좀 4.3에서 떨어지고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이 실업률도 보면은 금리를 선택할 때 그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실업률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금리를 이제 낮출 때도 보면은 만약에 실업률이 튼튼하면 좀 뭐 튼튼하면은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실업률이 살짝 올라갈 것 같으면 금리 떨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업률이 높으면은 왜 떨어지죠? 일단은 실업률이 높아지면 일단 내가 만약에 융자를 받았던 사람이야.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실업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이 융자를 못 갚지. 그럼 집 내놔야지. 팔아야 돼. 모기지 공급이 모기지 스트레스. 모기지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집을 킵할 수가 없죠. 렌트 뭐 안 되지. 그럼 집 팔고 그런 게 많으면 매물이 막 쏟아질 거고. 그쵸. 공급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실업률이 딱 되면 집 못 사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동산의 타격이 확 그렇죠. 있어 버리죠. 요새 실업률 가장 공급은 올라가고 수요는 떨어지네요. 그쵸. 최악의 경우. 최악인데. 그리고 또 렌트 전쟁이 되겠죠? 왜냐면 다들 렌트를 또 구할 거 아니야. 집은 내놓고 맞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리가 날 것 나죠. 같아. 그러니까 실업률이 되게 큰 영향이 그렇죠. 있을 근데 아직 그 시나리오로서는 실업률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6% 이상 올라가면은 좀 힘들다고 하는데 맞아. 아직 그 시나리오에서 6%까지 올라가는 그거는 좀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그죠, 저런 다행히. 것들이. 예, 정말 다행히. 실제적으로 내가 살면은 사실은 음. 뭐 파는 거 팔아도 어차피 내가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보다도 이제 투자자가 많은 지역을 좀 꺼려야 되는 게 좀 있네요. 네, 맞아, 오너 맞아. 오큐파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좀 봐야 되고. 그래서 거주용 뭐 아파트든 하우스든 어쨌든 동네도 보면 거주 인구가 많은 곳이 좀 안전하다고 그쵸. 그러잖아요. 아파트도 거주용으로 구매를 많이 했던 곳이 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게 매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고 코로나 때 딱 보면 그렇잖아요. 시티 아파트 확 비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실률이 확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는 투자자가 많은 유입이 돼 있던 그런 지역이 조금 타격이 있겠죠. 그거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거를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되게 안전한 자산이긴 하지만 호주 부동산이 사실은 호주에서 굉장히 안전 자산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지만 정말 이런 장기로 봤을 때 진짜 장기로 봤을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갑자기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줄 어찌 알았어요. 진짜로.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막 불안정한 시기에는 사실 안전자산인데 그걸 어디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도 긴 안목으로 보자면 그런 것까지 신경을 맞아요. 쓰겠죠. 예, 네. 예. 그런 그래서 거 신경 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지표를 이제 지역을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된다. 맞아. 한 가지만 요소만 보는 게 아니라 맞아. 항상 이제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지표로 인해서 그 지역 성장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금리가 이제 뭐 0.5%, 뭐 0.7%, 1%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어디다 집을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인구 유입도 많고 좀 그래도 이제 투자의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뭐 다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안전한 곳이 낫겠죠? 그러니까 인구 유입도 많고 그러려면 뭐 호주의 서울 느낌인 시드니나 멜번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그쵸? 사실 그 지표상으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표상으로도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가장 회복이 빠른 것이 시드니랑 그쵸. 멜번입니다. 제일 인기가 많고 네. 제일 원하는 거주를 원하는 곳이기도 하고 뭐 브리즈번도 사실 당연히 있겠지만 그쵸. 브리즈번도 사실 살기 좋은 날씨도 있고 너무 인기 많죠 사실 브리즈번. 근데 이번 올림픽 효과로 확 뜨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또 근데 환경 문제, 그 태풍 때문에 좀 태풍 많이 맞아, 그게 왜냐면 보험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음, 있고요.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면 이 대도시들 좀 큰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들이 좀 튼튼하고 가장 회복이 빠르다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거 당연한 건데 이제 집값이 비싸서 문제인 거지 뭐. 당연히 시드니 멜번이 단연 1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사실 고가 주택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맞아요. 솔직히 금리가 높았을 때는 다 1밀리언 이하대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디엄 프라이스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잡아먹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요즘에 고객님들이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시는 분이 음. 많아요. 지금 딱 이 시점에. 맞지. 그분들이 저희 고객님들이 똑똑하신 그러니까.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치. 그리고 요새 그 다른 스테이트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버셨잖아요. 특히 브리즈번 이렇게 투자 잘하신 분들 버셨잖아요. 그런 분들, 퍼스에서 돈 버신 분들 다 요새 멜번 주시하면서 고가 조금 멜번에서도 좀 이렇게 괜찮은 지역. 괜찮은 지역. 그 왜냐면 지금 멜번 주춤했잖아요. 주춤했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생각해서.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기회 맞아요. 사실 기회 맞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 되게 인기 있는 동쪽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아직까지도 가격이 고만고만하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잡아놓으면 맞아요. 지금 금리 내리면 타이밍이. 그런 거부터 오릅니다. 고가부터 오릅니다. 그래서 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뭐 덩달아 다른 것들도 다 오르겠지만 아 좋죠. 솔직히 지금 다 모든 건 돈 놓고 돈 먹긴 거. 맞아요. 뭔가 항상 이게 자본주의다. 진짜 씁쓸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지금 트럼프 때문에 이제 관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식이 완전 난리가 났었거든. 난리가 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융자 쪽이 좀 융자가 이제 내릴 거고 경기 부양책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좀 모으려는 경향이 좀 더 커진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융자가 얼마나 내린다고 했죠? 올해? 올해 지금부터 1% 가량 떨어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 1%죠. 추가 1%, 지금부터 1%, 추가 1%. 크다. 그러니까 총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나서는 1.25%까지 보는 거죠. 정확히 그렇죠. 따지면.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마 가게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1.25% 떨어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마 그 대출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손님들이 가승인 받으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준비가 이제 돼 있는 지금부터 총알 준비되어 있으시고 지금 가승인 해놓으시고 이제 바로바로 투입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저희 부동산은 지금 다행히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문의도 많고 다른 스테이트에서도 연락이 되게 많이 오고 제가 지금 오늘 전화 받은 것만 해도 다 다른 스테이트. 맞죠. 멜번 로컬 분들은 아니고 다 막 시드니, 브리즈번, 막 뭐 뉴질랜드, 뭐 그냥 다 이랬어. 오늘도.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멜번을 정말 주시하고 있구나 지금. 멜번이 지금 굉장히 타이밍이 좋다.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한 얘기긴 하죠. 네. 그래서 꼭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제발 이렇게 너무 많이 생각하면은 또 이게 또 시작을 못 하시더라고. 맞아. 막 이것저것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그냥 진짜 한 스텝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막 해보니까 알잖아. 우리 세일즈 할 때 보면 네. 진짜 쿨하게 네. 그냥 와 집을 이렇게 사신다고 할 정도로 진짜. 와 진짜 그냥 집을 이렇게 사신다고? 네. 이게 금액 그래서 우리가 막 아니 한 번만 더 생각을 그렇죠. 다른 것도 한번 보시고 약간 이런 고객님들 오히려 네. 진짜 투자 잘하셔. 진짜 잘하세요. 진짜로. 그냥 필대로 그냥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더 괜찮은 거를 더 기회를 잘 잘 잡으시고 잡으세요. 그냥 그분들은 느낌인 거야. 네. 근데 너무 계산하시고 너무 고민 많은 하신 분들 치고 제대로 잡는 왜냐면 우리는 느낌이 있잖아. 있죠. 네. 이분한테는 이게 정말 딱인데 딱인데. 이거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회가 없어지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항상 놓치십니다. 항상 놓치십니다. 진짜로. 너무 공감 가요. 너무나도. 네.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누군가가 바로 채가십니다. 네. 정말로. 진짜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공감. 네. 와 그러니까 집은 정말 인연이구나.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집에 공을 엄청 들여도 결국은 그 엄한 누군가가 가져간. 그러니까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너무 봤어. 많았어. 난 지금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막 진짜 안타깝죠.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막 우리가 푸시하지도 못하겠고. 그렇죠. 네. 진짜 네. 그냥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제 지르는 지르셔라. 집은 정말 지르는 힘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네.
사야 된다 생각하면 음. 가승인도 딱 받으면 네. 아, 이제 어떻게 그치. 진행될지 딱 보이는 아, 거예요. 좀 가승인은 그쵸. 받아놔야 그쵸, 돼. 그쵸. 맞아. 그래야 마음 편하게 집 보십니다. 진짜 가승인은 좀 받아놓고. 근데 집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받아놨어. 다 해놨어. 본인이 얼마 받아야 되는지 다 알아.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시작 자체를 집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냥 가승인부터 받아놓고 데포짓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집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네, 네. 정말 오늘 어쨌든 관세 전쟁으로 음. 인해서 그다음 주식 시장이 폭락해서 너무 슬픈 뉴스들 사이에 음. 그나마 우리가 희망이 있다. 그래도 부동산은 안전자산이고 그래서 좀 약간 희망적인 그런 네. 메시지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